제가 찍어드릴게요. 일단 시험에 여태까지 출제된 거, 교육청 평가원을 통틀어가지고 출제된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출제된 거는 전부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지?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딜 것 같아? 자, 농가 원령가라는 원령 채널에 들어가자. 일단 원령체이기 때문에 얘들아, 너희가 원령체가 뭔지를 좀 알아야 돼. 원령체가 뭔지 좀 알아보자. 원령체라는 건 여기 나와 있지만 어디부터?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 노래를 우리가 원령체라고 합니다. 1월부터 12월까지 나와 있는 노래.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일단 1, 2, 3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4, 5, 6을 하나로 묶을 수 있어야 돼. 그 다음에 7, 8, 9를 하나로 묶고 10, 11, 12를 하나로 묶어. 얘들아, 1, 2, 3의 이름은 뭐야? 춘. 4, 5, 6은 하. 7, 8, 9 추. 10, 11, 12 동. 됐지? 이렇게 해서 춘, 하, 추, 동이다. 야, 아따 선상. 예? 3월달이 봄이잖아. 그렇지? 4월달도 지금 봄 아니야? 어떻게 여름이야? 어떻게 여름이죠? 예, 이거 음력입니다. 착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음력이에요. 그죠? 음력. 그러니까 이게 정월인데, 이 정월이 1월이잖아. 1월. 1월은 또 왜 정이라고 붙였을까? 1월이라고 안 하고? 응? 이 정이 사람 이름입니다. 이거 누구 이름? 예, 진시황의 이름이에요. 진시황. 진시황의 이름이 정이죠. 정. 옛날 왕들 이름은 전부 외자예요. 외자. 우리나라 왕들 이름도 다 외자죠. 그죠? 왜 그러냐면 실제로 우리 이름 중에 가운데 이름 있잖아. 가운데 이름은 뭘 얘기하는 거야? 첫 번째 이름은 성이니까 우리 가문을 나타내는 거고, 두 번째 이름은 뭐야? 가문에서의 나의 서열을 나타내는 거예요. 두 번째 이름은. 그러니까 순수한 내 이름은 뭐밖에 없는 거야? 예, 맨 끝 이름, 그것만 순수한 내 이름이에요. 원래 한국 이름에서. 그런데 왕은 서열이 필요 없죠. 넘버원인데, 지존인데, 그죠? 그래서 항상 외자예요. 왕의 이름은. 자, 그래서 이제 사실 이런 달력 같은 경우는 옛날엔 황제만 만들 수 있었거든요. 황제만. 황제가 아니면 만들 수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조선도 사실 왕이지 황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선도 항상 명나라나 청나라 시절에 중국에 가가지고 달력을 받아왔다고요.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못 만드는 게 아닌데 꼭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이 초대 왕제죠, 사실. 진시황. 이 초대 왕제의 이름을 따가지고 1월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1월은 정월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너희 보면 알겠지만 여기도 이름이 있지. 그지? 1월의 이름은 뭐야? 예, 맹이에요, 맹. 2월의 이름은 중이에요. 3월의 이름은 몹니다. 아, 알 것 같다. 얘들아, 추나추동이 전부, 추나추동이 어떻게 돼 있니? 3개월씩이잖아. 그래서 맨 앞에 건 이름이 맹, 가운데 건 이름이 중, 세 번째 건 모 아니면 개네. 그죠? 사실 얘만 모고 나머지는 전부 개예요. 나머지는 전부 개입니다. 됐니? 사실 이제 모, 개, 만을 쓰기도 해요. 만. 네, 그래서 고전시가 같은 거 읽다 보면 모춘이 아니라 만춘이라고 나오는 것도 있어요. 만춘. 만춘 달의 꽃이요. 이런 식으로. 혹은 개춘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습니다. 이 9월에 특히 이제 개추라고 여기 나왔는데, 개추 9월이 개추라고 나왔는데 9월은 사실 개추라는 이름보다 만추라는 이름으로 더 많이 써요. 만추. 혹시 만추라는 이름 들어보셨어요? 영화 제목인데. 좋은 영화입니다. 나중에 꼭 찾아보세요. 남자 주인공이 현빈이고 여자 주인공이 탕웨이였어요. 사실 만추는 우리나라 한국 영화사에 길이 남을 족적을 남긴 이만희 감독님의 영화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만추가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필름이 소실돼가지고. 필름을 못 찾았어. 다만 이제 그게 60년대 영화니까 본 사람들이 꽤 있을 거 아니냐. 그 본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만 확인이 돼요. 뛰어난 작품이었다는 게. 가품 같은 건 남아있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 뛰어난 작품이니까 리메이크를 여러 번 했어요. 그 중에 이제 김태훈 감독이라고, 저는
이게 신인 시절부터 굉장히 좋아하던 감독이었는데 여고괴담 2 이런 거 만들었는데 요괴담 시리즈가 싸구려 시리즈 같지만 2는 달라요. 보면 굉장히 작품성이 있는 그런 작품이에요. 여고괴담 2가 매니아들이 엄청 좋아하는 작품이거든. 그거 요괴담 2. 그 이제 김태훈 감독이 이제 만들었는데 그 김태훈 감독이 이제 그 만추를 이제 리메이크를 했죠. 리메이크를 해가지고 남자 주인공을 현빈을 쓰고 여자 주인공을 탕희를 썼어요. 그랬다가 이제 나중에 스캔들 소문이 엄청 났었죠. 현빈이랑 탕희랑 사귄대더라. 나중에 보니까 현빈이 아니라 예, 그 감독하고 사귀는 거였지. 둘이 결혼했잖아요. 즉 그 작품 만들 때 만나가지고 둘이 결혼한 거예요. 탕희랑 김태훈 감독이랑. 능력 있는 사람들은 달라. 자, 어쨌거나 그 작품 전 되게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도 나중에 한가할 때 되면 한번 찾아서 보세요. 한가할 때. 만추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9월이죠. 만추하면 9월. 자, 그래서 첫 번째 건 이름이 맹, 가운데 건 중, 세 번째 건 뭐 아니면 개예요. 여기도 맹중개, 맹중개, 맹중개 이렇게 되죠. 됐지? 이름 붙이기 쉽지? 이래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이름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됐지?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원령체 노래라고 그래요. 원령체 노래. 원령체 노래는 일단 이름을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요 이름들이 꼭 나옵니다. 이름들이. 1월은 맹춘이라 이런 식으로 이름들이 나오면 이름을 보고도 몇 월인지 금방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모든 원령체의 공통적인 거는 세시풍속이 나와요. 세시풍속. 예를 들어서 1월 달에 세시풍속의 핵심은 뭐냐? 1월 하면. 물론 1월 1일도 있는데 1월 1일 신년도 있는데 그지? 이 신년은 12월 31일부터 이렇게 걸쳐가는 거고 1월만 단독으로 있는 세시풍속 뭐 있니? 예? 이거죠. 정월대보름. 음력 1월 15일 정월대보름. 그때 이제 세시풍속 뭐 하냐? 예? 나물 같은 거 먹지 않냐? 나물 같은 거 먹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남아있는 풍습은 나물 먹는 걸 거야. 여러 가지 풍습이 있는데. 그죠? 예를 들어가지고 또, 5월달 같은 경우는 이제 뭐가 있니? 5월달 같은 게 세시풍속? 단어가 있죠? 뭐, 그네뛰기. 그죠? 민요. 그지?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항상 같이 나와요. 항상 같이 나와. 됐지? 그래서, 요 농가훈련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농가훈련과면 당연히, 자, 누가 지은 거야? 지식인이 농사꾼이? 지식인이 지은 거예요. 알겠니? 지식인이 왜 농가훈련과 같은 노래를 만들까? 예. 지식인들은 대부분 땅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기 땅에 농군들을 교화시키기 위해서. 알겠니? 그러니까 정신적으로도 교화시켜야 되고 기술적으로도 교화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농업기술 같은 거 있잖아. 농사꾼들이 만드는 거 아닙니다. 당연히. 그 시대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게 조선후기 때 보면 이제 모내기법, 이양법 이런 거 만들어가지고 농업 생산력이 2배로 발전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것들은 다 누구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 땅의 주인인 지식인들의 욕구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지 농군들이 개발한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은. 사실 그 나라 지식인들이 얼마나 그런 1차 산업, 생산적인 것에 관심이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흥망성쇠가 정해지기도 해요. 이게 조선이라는 나라는 선비들이 그런 데 관심이 굉장히 많았었죠. 농사에 관심이 많아서 그리고 농업에 관련된 노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농가훈련가가 이제 대표적인 노래죠. 근데 이게 문제가 우리가 입시에 나올 때 12개월을 다 공부하기가 힘들다는 게 문제입니다. 물론 불가능한 건 아니죠. 근데 입시의 초점은 효율인데,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꼭 나온다면 몰라. 그지?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작품을 가지고 1월부터 12월까지 다 공부를 한다는 게 미친 짓이죠. 그죠? 미친 짓이에요. 그래서 제가 찍어드릴게요. 일단 시험에 여태까지 출제된 거, 교육청 평가원을 통틀어가지고 출제된 거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출제된 거는 전부 교과서에도 실려 있는 것들입니다. 알겠지? 어디가 중요할 것 같아?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 어딜 것 같아? 농사일이니까 농사일은 어디가 제일 중요해? 농사일은 씨 뿌리고 수확하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 씨 뿌린 게 어디야? 여기야. 3월, 4월. 알겠니? 3월령과 4월령은 시험에 너무너무 잘 나왔어요.
그리고 3월령과 4월령이 나오면 반드시 뭐가 같이 나와? 예? 예. 반드시 8월령이 나옵니다. 8월령. 8월령일 때 뭐 하는데? 수학을 하거든요. 그렇죠? 중추절.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라고 그러죠. 최대의 명절. 음력 8월 15일. 중추절이잖아요. 추석. 그지? 우리나라 최고의 명절이잖아. 이게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똑같아요. 서양도 추수감사제가 넘버원 아니냐. 그때 할로윈도 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일단 먹을 게 많이 들어올 때가 가장 풍요롭고 사람들의 마음도 넉넉한 법입니다. 됐지? 그래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건 3, 4월과 8월이다. 이게 제일 많이 나와. 두 번째로 찍으면 1월이랑 12월이에요. 1월이랑 12월. 솔직히 1월과 12월은 저는 개인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올해는 봐야 돼. 왜? 올해 지금 나오는 게 12월이에요. EBS에 실려있는 게 12월이에요. 알겠니? 그 12월은 무조건 공부해야 되는 거고 시간 남으면 1월도 보면 좋아요. 12월이랑 연결되니까. 알겠지? 그래서 여러분들 그 프린트 있잖아. 프린트에는 지금 저랑 수업하는 부분은 12월이랑 결사 부분을 수업하겠지만 그 뒤에 자료에는 제가 이걸 다 실어놨어요. 알겠죠? 다 실어놨으니까 반드시 풀어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읽는 건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자. 자, 일단 본사의 구성인데 본사하면 정월부터 해가지고 12월까지를 얘기하는데 정월부터 12월까지의 구성이 규칙적이에요. 맨 처음에 나오면 이게 각 달 안에서 먼저 절기를 소개합니다. 절기. 그렇죠? 예를 들어가지고 1월 하면 이름이 뭐였어? 1월 하면 맹춘이었잖아. 맹춘. 1월이 이름이 정월이 맹춘이었잖아. 그때 절기가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얘들아 12월은 무슨 달이야? 이름이 뭐야? 예? 개동이죠. 개동. 12월은 개동. 모동, 만동 이렇게 불러도 되는데 개동입니다. 개동. 개동이라고 했을 때 그때도 절기가 있겠죠. 그렇죠? 12월의 절기는 두 개야. 작은 추위랑 큰 추위 뭐야? 수환과 대안. 그잖아? 절기가 무조건 소개가 돼요. 각 계절마다 절기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에 따른 계절감이 묘사됩니다. 계절감이 묘사되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와. 뭐야? 농사일에 임하는 자세. 일단 자세를 중시합니다. 농사일에 임하는 자세. 그 다음에 해야 될 농사일을 열 거예요. 해야 될 농사일. 요 두 개가 이제 본론이겠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 하냐면 뭐가 나와야 돼? 꼭 월령 채널에 그 달에 해당하는 세시풍속이 나와야 돼요. 세시풍속과 유의, 놀이의 장면을 언급합니다. 꼭. 이게 빠지지 않아요. 절대로. 1월부터 12월이. 내가 너희한테 뭐 읽으라고 그랬어? 3월 읽으라고 그러고 4월 읽으라고 그러고 내 8월 읽으라고 그랬잖아. 3월, 4월, 8월 다 똑같아요. 구성이. 알겠니? 우리가 지금부터 읽을 12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구성이랑 똑같아요. 근데 다만 내용이 조금 달라. 왜? 12월엔 얘들아 어떤 농사일이 있죠? 12월 달에? 없죠. 농사일이 있을 리가 없잖아. 그지? 12월 달에 무슨 농사일이 있어. 8월에 수확하는데. 그죠? 농사일이 있을 턱이 없다. 그죠? 그러니까 이 두 개의 내용이 바뀌겠죠. 농사일에 임하는 자세, 당부하는 부분, 그 다음에 해야 될 농사일을 열거하는 부분, 이 두 부분의 내용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냐면 정월 대비로 바뀌어요. 정월 대비. 정월 대비로 바뀝니다. 자, 읽어봅자. 자, 처음에 뭐부터 나온다고? 달과 절기부터 나옵니다. 12월의 이름은 뭐야? 개동. 12월 개동이라.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나와? 수환과 대안이란 두 개의 절기가 나와요. 수환, 대안, 절기로다. 설 중에 눈 가운데 복만이 이제 산봉우리입니다. 산봉우리들은 해 저문 빛이로다. 이건 뭐에 해당하는 거야? 계절감 묘사죠. 계절감 묘사. 됐지? 지금 이제 뭐가 나와야 돼? 농사를 임하는 자세인데, 자, 농사를 임하는 자세인데 새해를 맞이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새해 전에 남은 날이 얼마나 걸렸는고. 이거 뭐야? 새해가 되기까지 남은 날이 얼마나 되느냐 얘기입니다.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겠죠. 그러니까 부지런히 열심히 해. 이런 당부의 얘기를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이 열거됩니다.
여긴 농사일이 없으니까 그냥 해야 될 일들이 열거되는데, 자, 보자. 이제부터 열거니까 번호 붙이면서 보면 돼요. 집안의 여인들은 셋이 의복장만하고, 자, 첫 번째는 뭐야? 해야 될 일, 의복장만입니다. 나머지는 여기에 대한 열거죠. 무명, 명주 끊어내어 온갖 무색 들여내니, 무색은 이제 물색, 물색에서 리을이 탈락한 형태인데, 요거 이제 염색을 얘기하는 거죠. 염색해야죠. 자주 보라 송화색의 청아갈매 옥색이다. 1변은 한편이죠. 한편으로 다듬으면서 1변 한편으로 지어내니, 상자에도 가득하고 횟대에도 걸었도다. 횟대 이런 보통 이제 새가 앉는 데잖아요. 여기서는 횟대가 무슨 뜻이겠니? 옷걸이겠죠. 옷걸이. 옷감이니까 옷걸이. 자,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다. 자, 그 다음 또 봅시다. 자, 정월에 이제 뭐 옷만 만든다고 될 게 아니죠. 자, 준비해야 될 것도 있습니다. 뭐니 해도 뭐가 핵심이야? 정월 대비해서는 이거죠. 음식장만. 그죠? 입는 것도 중요한데 먹는 건 더 중요해. 그걸 중요시 생각했던 게 바로 우리 민족이죠. 그죠? 입을 거 그만하고 음식장만 하오리라. 떡살은 몇 마리며 술살은 몇 마리고, 먹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두 가지가 나왔네. 뭐? 떡과 술이죠. 떡과 술. 그죠? 자, 떡도 뭘로 빚는 거고, 쌀로. 술도 쌀로. 우리나라 전통주는 전부 쌀이에요, 쌀. 그런 생각 안 해보니? 우리나라 지금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제 사람들이 먹는 술이 어떤 술이지? 소주잖아, 소주. 소주는 얘들아, 뭐라고 해야 되나? 뭐 이렇게 곡물로 만든 게 아니잖아요. 화학적으로 만든 술인데. 사실 맛이 그냥 없는 거죠, 없는 거. 진짜 없는 거. 없잖아요, 맛이. 그런 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게 제일 많이 먹는 술이 됐을까?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 전통주는 전부 이게 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금지되면서, 우리나라도 금주령 시대가 있었어요. 예전에 다 쌀로 술을 빚어 먹었는데, 제가 어렸을 때도 그게 잔재가 좀 남아 있었거든요. 60년대, 70년대, 쌀로 술을 못 빚어 먹게 정부에서 통제를 했습니다. 금주령 시대가 있었던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제 쌀로 술을 못 먹으니까 어쩔 수 없이 화학술을 먹은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대중화된 게 소주예요. 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겁니다, 이게.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자, 콩가라 두부하고 메밀쌀 만두빗소. 새우금 게를 믿고, 새우기 이제 해세자에 고기 육자니까 1월 1일 날 먹는 고기일 거예요. 1월 1일 날 먹는 고기. 대부분 어떤 고기 먹어? 소고기 먹죠. 소고기나 돼지고기. 물론 먹은 지 얼마 안 됐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은 게를 믿고, 게는 뭐야? 게는 여러 사람들이 만드는 게 게잖아. 쉽게 해서 공동구매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정월 행사 때 쓰이는 고기는 공동구매하는 팀이 있어요. 거기를 믿으면 되는데, 북어는 개인적으로 장만해야 돼. 장에 가서 사야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평날. 지금은 이거 아는 사람 별로 없을 텐데, 나평. 이 나평날이라는 게 어떤 날이냐면, 이게 일종의 세시풍속이죠, 이제. 세시풍속인데, 사냥꾼들이 하늘에, 그러니까 산재를 지내는 날이에요. 산신령 믿게. 하늘에 산재를 지내는 날인데, 이때 사냥한 짐승들을 가지고 이제 산재를 지냈다고 그러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오면서 어떤 식으로 조금씩 변했냐면, 꼭 사냥꾼들이 아니라 일반 마을 사람들이 그 제를 지내게 됐고, 그때 바치는 고기도 좀 비교적 산에서 구하기 쉬운 고기들 있잖아. 산에서 가장 구하기 쉬운 고기가 무슨 고기? 쇠고기. 참새는 사실 우리도 잡잖아. 너 참새 잡아본 적 있냐? 선생님 어렸을 때 있었거든요. 참새 사냥 많이 했었어요. 선생님 어렸을 때는 참새를 많이 잡아먹던 시대거든. 포장마차 가면, 저는 못 먹어봤는데 포장마차 가면 이제 술안주로 참새 같은 거 팔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참새 잡아가지고 어른들한테 갖다 주면 어른들이 되게 좋아하고 그랬거든요. 간단해요. 바구니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여기다 나무 있지. 나무 막대기 하나 해놓고 여기 줄로 매달아놔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쌀 같은 거 좀 뿌려놓으면 참새들이 와서 이거 먹거든요. 그때 줄 잡아당기면 이게 탁 덮일 거 아니야. 그럼 산채로 잡는 거예요, 그냥. 그거 잡아다 어른들 갖다 주면 어른들이 10원짜리 몇 개 주고 막 그랬다고. 자, 그래서 보통 이제 새를 가지고
이렇게 구하기 쉬운 새 고기를 가지고 이제 산재를 지냈다고 그래요. 그게 이제 납평날입니다. 납평날. 창해. 창해는 지금도 쓰이는 말인데 너 창해가 뭔지 잘 모르지? 창해. 덫. 밟으면 이렇게 촥 오므려지는 덫 있잖아요. 그 덫의 순 우리말이 창해입니다. 창해. 덫. 창해를 묻어 잡은 꿩 몇 마리고 내가 쇠고기를 바친다고 그랬잖아. 쇠고기. 꿩 나옵니다. 아이들 금을 쳐서 참새도 지져먹세. 참새. 이거 전부 납평날 산재 지낼 때 쓰이는 고기들이죠. 됐지? 납평날 얘기는 여기서 끝나요. 그 다음 깨강정, 콩강정의 곶감대추 생률이라. 주준에. 주준이 뭐니? 술동이죠. 술동이. 우리 고전문학 읽다 보면 많이 나옵니다. 술동이에 술 들으니 돌틈에 새암소리. 앞뒷집 타병성은 무슨 소리냐? 병이 뭐냐? 병. 떡이잖아, 떡. 그러니까 떡 치는 소리죠. 떡 치는 소리. 타병성. 떡 치는 소리는 얘도 나고 쟤도 나네. 자, 이 부분 잘 읽어야 돼요. 새등잔 새발심지 장등하여 세울 적에. 얘들아, 여기부터가 왜 또 중요하냐면 세시풍성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거든요. 자, 12월 달에 가장 중요한 세시풍성 뭐겠어? 예? 12월 31일이지요. 12월 31일은 뭐 하는 날이야? 기본적으로 밤 새우는 날이에요. 잠자는 거 아니에요. 그때 잠자면 눈썹이 하얗게 변한다고 막 그러잖아요. 저도 어렸을 때 그래가지고 맨날 밤 새고 그랬거든요, 이때. 그러니까 애들은 자기 싫어하잖아. 놀고 싶어 하잖아. 근데 어른들이 재우는 건데 이때는 합법적으로 앉아 수 있는 날이라 되게 좋았던 기억이 나요. 자, 그래서 새 등잔 새발심지 장등하여. 장등이라는 게 오랫동안 등을 켜놓는 게 이제 장등입니다. 등잔도 새 걸로 쓰고 심지도 새발심지라고 해서 굉장히 긴 심지예요. 그걸 가지고 오랫동안 등을 켜놓는 거죠. 그래서 밤을 새울 때 12월 30일이니까 밤을 새울 때 윗방 봉당 부엌까지 곳곳이 명랑하다. 명랑하다는 떠들썩하다. 이게 명랑이란 말 알지? 옛날에 우리 만화 중에 명랑 만화도 있었는데 명랑 만화. 약간 떠들썩하고 소란스러운데 즐거운 느낌 있잖아요. 즐거움 느낌. 그게 이제 명랑한 거죠. 됐죠? 초롱불 오락가락 묶은 세배 하는구나. 초롱불은 이동을 나타내는 이미지야. 옛날에 얘들아 전기불이 없었잖아. 밤에 이동할 때는 불을 들고 이동하잖아요. 그죠? 그 불을 들고 이동하는데 어떤 불을 들고 이동해? 초롱불 들고 이동하죠. 그죠? 왜 이동했어? 묵은 세배 하려고. 너희는 묵은 세배 안 해봤지? 묵은 세배가 뭐겠냐? 예, 당연히 12월 31일 날 하는 세배예요. 1월 1일 날 하는 세배가 있고 12월 31일 날 하는 세배가 있어. 보통 이제 저녁 먹고 나가지고 이제 이렇게 초롱불 들고 저희 때는 프레쉬 들고 다녔는데 프레쉬 들고 이제 동네 어른들 찾아다니면서 세배하는 거예요. 이게 묵은 세배고 나중에 자기 전에 이제 엄마 아빠한테 세배하죠. 됐죠? 안 잔다면서 자기 전에는 또 뭐냐? 그러니까 해가 지나기 전에 묵은 세배합니다. 됐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12월 달 내용이에요. 12월 달 내용. 어렵지 않죠? 문제를 한번 풀어보자.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특정한 시기의 공간적 배경을 묘사해서 계절감을 조성하고 있다. 특정한 시기 언제? 12월 개동. 그죠? 자,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계절감 조성하고 있다. 묘사와 계절감 나온다고 그랬죠? 그렇죠? 다시 확인해 볼까? 여기죠? 설중에 복 만드는 해저문 비시로다. 그죠? 두 번째 줄이죠. 옷감 마련을 위해서 일한 결과 여러 가지 색상으로 나열하여 보여주고 있다. 아까 색상 여러 개 나왔었죠? 다양한 음식 재료를 준비하는 방법과 음식을 만드는 과정을 감각적으로 지시하고 있다. 맞고, 마을 사람들이 풍속에 따라 의식을 이행하는 집안 곳곳의 모습과 이동하는 모습. 요게 이제 초롱불이라는 단어 있었잖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초롱불. 이동하는 모습을 인상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맞고, 공동체 구성원들이 말을 주고받는 장면을 제시하여 일하면서 겪는 어려움을 직접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틀렸어요. 말을 주고받는 장면 아예 안 나옵니다. 됐죠? 근데 요건 다른 건 괜찮은데 요 이동하는 모습 있잖아. 여기가 독해를 못하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 초롱불을 제대로 독해를 해야 돼요. 알겠죠? 사실 요 선택지는 EBS에 있는 선택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제가 조금 쉽게 살짝 바꾼 겁니다. 살짝 바꿨는데 EBS에 있는 건 굉장히 심해요. 살짝 바꿨는데
초롱불이라는 단어를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결사로 가겠습니다. 결사. 자, 이제 결사입니다. 본사는 끝났어. 12월까지 끝났어. 마지막 마무리. 와, 내 말 듣소. 농업이 어떠한고? 종년 근고한다. 종년. 종년이 뭐죠? 1년이 끝날 때까지. 근고는 뭐겠어? 예? 고생하고 노력한다. 이런 얘기죠. 1년이 끝날 때까지 고생하고 노력한다 하나 그 중에 낙이 있네. 이렇게 고생할 때도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그 즐거움이 뭐야? 위로는 국가봉용. 봉용은 이제 받든다는 뜻입니다. 국가를 받들고. 사계로는 제선봉친. 보통 선 하면 누구야? 조상. 친하면 누구야? 부모. 그러니까 제선봉친하면 조상께 제사 드리고 부모를 모시는 거죠. 아까 봉이 모시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죠? 했니? 그래서 사실 이제 요 두 개의 말이 사실 호응이 잘 안 되는데 문맥으로 그냥 읽으셔야 돼. 사계는 뭐냐면 개인적으로 이런 뜻이야. 개인적으로. 이게 위로인데 사실 위로지만 이거는 그러니까 어떤 의미겠어? 이건 공적으로죠. 공적으로, 사적으로 이렇게 대응시켜서 읽으셔야 돼. 공적으로는 국가를 받드는 거고 사적으로는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부모에게 부모를 모시는 것들. 그 다음 개인적인 거 더 나오겠죠? 형제 혼상. 혼상이 뭔지 알죠? 혼은 혼례, 상은 죽었을 때 치르는 상. 그지? 이런 대사 때 먹고 입고 쓰는 것이 토지 소출. 소출이란 건 이제 수확이죠. 수확물. 토지에서 나오는 수확물이 아니라면 돈 지당을 어이할고, 지당이란 말은 이제 감당으로 읽으시면 될 것 같아요. 돈 감당을 어이할고. 예로부터 이은 말이 농업이 근본이라. 자, 요 농업이 왜 근본인지를 잘 읽으셔야 됩니다. 농업이 왜 근본인가? 자, 지금부터 이 농업의 근본이란 말을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 다음에 읽으셔야 돼. 배부려 선업하고 이거 뭐니? 배부려 선업하고. 농사가 아니라 업이죠. 말부려 장사하기 이건 상업이래. 전당 잡고 비추기 이것도 일종의 상업이죠. 전당포 얘기하는 거잖아. 전당 잡고 비추기 전당포 얘기하는 거고, 장판에 체계 놓기 이 장은 이제 시장을 얘기합니다. 시장판에서 체계를 놓는다는 건 체계는 일수를 얘기해요. 일수. 요즘은 이제 이런 시장, 동네 시장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 제가 알던 이제 시장의 모습은, 동네 시장의 모습은 아줌마들이 장사를 하는데 돈이 없지 않냐. 그지? 그래서 그날 돈을 꿔가지고 장사 미처를 마련해가지고 물건을 팔아서 그날 저녁에 갚아요. 그때 돈 꿔주는 놀이를 뭐라고 그래? 일수놀이. 요게 아주 짭짤했다고 그러죠. 시장에서 하는 겁니다. 일수놀이. 술장사, 떡장사면 술막질. 술막질이라고 하니까 잘 안 와닿지? 이 술을 한자로 고쳐보세요. 뭐야? 주막집. 우리 주막이라고 그러잖아. 주모. 한잔 내오시게. 이런 얘기 하잖아요. 가게보기. 아직은 흔전하나. 얘들아, 흔전이란 말, 요거 아직도 쓰이는 말이긴 한데 잘 안 쓰죠. 흔전. 흔전만전. 어감이 뭐랑 비슷해? 흥청망청이랑 비슷하죠. 그죠? 흥청망청도 표준어고 흔전만전도 표준어예요. 의미도 거의 비슷합니다. 의미도. 그러면 흔전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어? 흔전하다는 게? 사실 이제 흥청도 흥청만 있는 거고, 만천은 소리 때문에 그냥 맞는 거고 의미는 없거든요. 이것도 만전은 그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그냥. 흔전 무슨 뜻이겠어? 예? 넉넉하다, 풍요롭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보통 흥청망청 이러면, 혼전만전에 이러면 넉넉하고 풍요로운 나머지 낭비하고 뭐 이러는 것까지 우리가 흥청망청이라고 그러지. 그지? 근데 이거 좀 긍정적인 의미예요. 넉넉하는 거. 아직은 넉넉하지만 한 번을 뒷뒤욱하면 이게 실수하는 거죠. 한 번 실수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파랗고 빗구르기 살던 집터도 없어진다. 우리가 파랗고 하면 어떤 사람을 파랗고라고 그러냐? 호가 뭐야? 호가 집이죠. 집을 파락시키는 사람이야. 파괴하고 떨어지게 만드는, 집을 절단내는 사람들 있잖아. 집안 재산 완전히 절단내게 만드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파라코라고 합니다. 파라코. 그 다음에 빗꾸러기 이런 표현도 여러분들 이렇게 의미는 와닿는데 생소한 표현이죠.
꾸러기라는 접사는 사실 요즘은 빗에다 잘 안 쓰잖아. 뭐 장난꾸러기 이런 데 쓰지. 그지? 빗 같은 경우는 요즘 접사를 꾸러기 말고 쟁이 같은 거 많이 쓰죠. 쟁이. 이게 빗쟁이로 생각하시면 돼요. 파랗고 빗쟁이 살던 것도 터도 없어진다. 농사는 믿는 것이 내 몸에 달렸으니 절기도 진태가 있고 진태, 나아간가 물러남이 있는 거죠. 연사, 해마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해마다 일어나는 일도 풍년과 흉년이 있어. 풍흉이 있어. 수한풍박 무슨 뜻이겠냐? 수한풍박. 그냥 나쁜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네. 보통 이제 수는 뭐겠어? 수는 물숫자겠죠. 물. 그러니까 이거 무슨 뭐겠어? 홍수를 얘기하는 거죠. 홍수. 한은 뭐니 이거? 한. 가뭄 얘기하는 거잖아. 이거 많이 나오잖아. 가뭄. 풍은 바람이겠고 박은 우박이겠죠. 알겠니? 그러니까 전부 나쁜 것들이에요. 뭘로 요약돼? 재앙으로 요약될 수 있죠. 잠시 재앙 없다야 하랴마나 극진히 힘을 들여 가소를 열심하면, 가소는 이제 식구들이죠. 식구들이 한 마음으로 합치면 아무리 살려내도 죽을 것 같은 해에도 죽을 것 같은 해에도 아사를 면하니, 아가 이게 무슨 뜻이죠? 굶단 뜻이죠. 그래서 아수라 하면 이제 굉장히 무서운 귀신이죠. 굶어 죽은 귀신이라 그죠? 때깔 졸라 나쁩니다. 아사 하면 뭐야? 굶어 죽는 일. 이런 거 면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다시 얘들아, 농업이 왜 근본이라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딱 오죠. 농업이 왜 근본이래? 예? 안정성. 큰 돈은 못 벌어. 그지? 근데 다른 사업에 비해서 안정적이라는 거죠, 이제. 자, 제식을 제지키어 소동할 듯 두지 마시오. 얘들아, 말투가 바뀌었어. 뭘로? 두지 마시오 하고 말투가 바뀌었어. 이런 걸 뭐라고 해? 권계라고 합니다. 권계. 이 명령형 어미로 바꿨죠. 그죠? 얘들아, 소동은 우리가 아는 그 소동. 야, 소동 일으키는 놈, 나쁜 놈이지. 그때 그 소동 맞니? 맞아요. 그 소동입니다. 소동 일으킬 생각하지 마! 이 얘기예요. 문맥적으로 봤을 때 이 소동할 듯 뜨지 말라는 게 뭐가 소동이라는 거야? 예? 농사일 그만두고 떠나는 거 있잖아. 그지? 그걸 소동이라고 하는 거야. 마을에 소란 일으킬 생각하지 마. 농사 그만두고 나가서 장사할 생각하지 마. 이 얘기겠죠. 이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가 이 당시에 농사를 그만두고 상업에 종사하려고 도시로 나가는 사람들이 꽤 있었다고 추측이 가능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 했겠죠. 아무도 농사 일 그만두는 사람 없는데 이런 얘기 하겠어? 그지? 당연히 그런 추측이 가능합니다. 황천의 인사하샤. 황천하면 이제 하느님이겠죠. 하느님. 인자하사. 노하심도 일시로다. 자네도 헤어보아. 10년을 가량하면, 가량이라는 게 이제 가정입니다. 가정. 이제 추측이죠. 추측. 추측해보면 7분은 풍년이요 3분은 흉년이라. 그러니까 풍년과 흉년의 비율이 어떻게 돼? 예? 7대 3 정도. 7대 3 정도야. 확률적으로. 이 사람 글을 되게 공정하게 쓰죠. 그래도. 그죠? 무조건 풍년이다 뭐 이렇게 쓸 것 같은데 아니잖아요. 좀 객관적으로 씁니다. 그래도. 천만 가지 생각 말고 농업에 전심하소. 다 명령형 어미입니다. 명령형 어미. 권계. 여기까지 권계가 끝이에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말투가 바뀌거든요. 하소정 빈풍시를 성인이 지었으니. 하소정 빈풍시는 여러분들이 몰라도 되는데 책 이름입니다. 자, 어떤 책이겠어? 농사일에 관한 책이에요. 농사일에 관한 책. 이 뜻을 본받아서 대강을 기록하니. 이 얘기는 뭡니까? 내가 이 글을, 즉 농가원령가를 쓴 이유 중에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뭐야? 하소정 빈풍시를 본받고 싶어서야. 그러니까 글을 쓴 이유와 내력이 나타나는 거죠. 결사에 보통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 글을 자세히 보아 힘쓰기를 바라노라. 농사일에 힘쓰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겠죠. 됐지? 정리해봅시다. 자, 결사의 내용 보자. 농업의 중요성. 공적이고 사적인 경제적 지출의 원천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업에 비해서 근본이 되는 사업이야. 자, 이거 잘하라고 그랬어? 이 근본이 되는 사업이 뭐라고? 경제적 안정성이라고요. 경제적 안정성.
됐지? 요게 농업의 중요성입니다. 농업의 중요성. 요게 꽤 길었지 얘들아. 요게 꽤 길었어. 자, 그 다음에 말투가 바뀌어서 하지 마소 하는 권계 내용이 나옵니다. 권계 내용. 소동을 경계하죠. 소동. 소동이란 게 뭐야? 농업을 그만두고 다른 사업을 하는 거. 이걸 소동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경계하고 권농을 하죠. 농사를 권합니다. 어떻게 권해? 논리는 흉년보다는 풍년이 더 많아. 3대 7 정도로 풍년이 많으니까 너희가 노력하면 잘 살 수 있어.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세 줄은 글을 쓴 내력과 동기가 나온다. 자, 이거를 왜 썼어? 성인을 본받기 위해서. 또 사람들에게 농사에 힘쓰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거를 썼어요. 됐지? 여기까지가 결사입니다. 그래도 12월이 제일 어려워요. 12월이 제일 어렵고 나머지는 오히려 좀 쉬워.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리고 너희 읽다 보면 당연히 농가 관련가니까 뭐에 관한 얘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겠어? 농사 일에 관한 얘기들 나올 텐데 우리가 농사 일을 언제 해봤니? 잘 모를 거 아니냐. 그치? 근데 그런 단어들은 그냥 획확 제끼면 돼. 알겠니? 확확 제껴. 자, 문제를 하나 더 풀어봅시다. 농업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결사의 내용을 물어보겠죠. 노동을 고생스럽게 여기면서도 그 안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종년도록 근고하는데 그 안에 뭐가 있다? 즐거움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즐거움? 공적으로는 국가를 받들 수 있고 사적으로는 부모님 받들고 조상에게 제사 지내고 형제 자매들의 혼례와 상을 전부 치를 수 있는 즐거움이에요. 공동체적인 즐거움이죠, 사실은. 그죠? 농사 중 자연재해를 겪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극복해야 한다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뭐는 면한다? 예? 아사는 면할 수 있다. 알겠죠? 자연재해들은 많이 나왔죠. 그죠? 자연재해 많이 나왔는데 그 자연재해들 극복하면 아사는 면할 수 있다고 나옵니다. 하늘의 뜻이 인간에게 우호적이라 믿으면서 인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느님 인자예요. 그래서 풍용의 비율을 어느 정도로 줘? 풍년 7할, 흉년 3할로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에 성패가 달려있어요. 그 다음에 가족 구성원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합쳐서 정성을 다하여 노동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그죠? 5번 농사 과정에서 한 번의 실수가 삶의 터전을 잃게 할 수 있다. 이건 농사가 아니죠. 한 번 뒤뚝하면 요거는 상업이었죠. 상업. 지금은 흔전하지만 한 번 뒤뚝하면 삶의 터전을 완전히 잃어버릴 수 있는 거. 요게 상업이지. 농업은 거꾸로 내 몸에 달려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떻다고? 안정적이라고. 그래서 모든 일의 근본이 바로 농사라는 얘기를 했어. 됐니? 요거 결사의 내용이니까 읽으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됐니?